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 1차 예산 커트라인과 우리 공부 자세입니다. 2011년 6월 19일 법무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이 끝이 났는데 이제 뭐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가나 그리고 법률 저널에서 법무사 1차 커트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 커트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법률 저널을 이제 좀 봤어요. 들어서 봤는데 예산 커트라인이 66점으로 작년보다 1점을 높게 잡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사실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학원가의 예산 커트라인과 또 그리고 또 이 법률 저널의 예산 커트라인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충 컷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동차반에서 동차반 학원가의 동차반에서 수험생이 많으면 예산 커트라인을 조금 낮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가의 수험생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학원가에서 동차 수험생이 줄어들면 컷을 좀 너무 높게 잡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법률 저널 예산 커트라인이 보면 좀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률 저널 커트라인을 보면 거의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은 선에서는 맞추는 것 같아요. 법률 저널에서 보면 수험생의 반응과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여러 가지 등을 종합을 해서 나름의 그 수년간의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6점, 작년보다 1점을 높게 잡았습니다. 솔직히 올해 130명으로 인원이 10명 늘었기 때문에 컷이 내려갈 만한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는 상반되게 거의 500명의 출연자가 늘어났습니다. 500명의 출연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10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컷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그런 법률 저널의 컷 예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커트라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그래서 1차 시험을 좀 잘 봐야 됩니다. 1차 시험을 학원가와 또 예산 커트라인, 법률 저널의 예산 커트라인 등에 좀 더 훨씬 상회하는 점수를 맞으면 최소한 3점에서 5점 이상 맞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2차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 커트라인에 거의 근접해서 있거나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를 맞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특히 그 우리 인터넷 게시판이나 수험생 게시판에서 보면 컷을 뭐 학원가 커트라인 이런데 뭐 실제 커트라인은 뭐 이만큼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글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2차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떨어지면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막 이런 마음에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 커트라인에 뭐 있는 분들도 있고 훨씬 점수를 잘 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훨씬 잘 맞으신 분들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2차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 뭐 근처에 있거나 좀 점수를 덜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와서 이거 뭐 올해 1차가 거의 안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커트라인 근처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할 때 보통 법무사 수험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법무사 시험 몇 년을 합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시겠죠. 사실 그게 맞습니다. 뭐 첫날 만날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몇 년 안에 합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지만 일단 1차 시험을 봤는데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사실 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예를 들면 합격을 못했는데 올해도 또 간당간당해.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생에 법무사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2차 가야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열에 9은 떨어지시고 거의 대부분이 솔직히 포기를 하게 됩니다. 1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실 2차까지 합격할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번에 또 안 되면 법무사를 접어야겠다. 법무사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를 안 할 건데 쓸데없이 또 2차 공부를 해서 크게 뭐 또 안 되면 또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또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정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무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그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2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법무사 1차 시험 중에서 2차 시험과 좀 연계해서 알면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특히 민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데, 민사소송법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민사집행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도 사실 도움이 되고,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할 때 그게 객관식으로 그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등기 신청 서류, 특히 실무에서는 우리는 신청서를 많이 쓰죠.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신청서를 실무와 같이 했으면 사실 법무사 2차 시험을 상당히 쉽게 볼 수 있겠다. 특히 신청서의 작성은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도 실무에서 하는 그런 소장 내용들을 많이 연습을 했다면 사실 시험 볼 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책만 공부하기 때문에 2차에서 소장이라든가 등기 신청 서류가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지죠. 특히 그리고 2차를 안 해보고 1차 객관식으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면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만큼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직접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법무사가 무조건 돼야겠다, 나는 꼭 법무사로 이번 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2차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커트라인이 몇 점이 나올지도 모르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1차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그래도 최소한 전년도 커트라인 대비해서 최소한 3점 이상, 5점 이상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1차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점수를 맞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 점수를 못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법무사가 꼭 돼야 된다면 이 2차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1차 커트라인 발표가 나오는 그날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